자, 손자 같은 녀석이 점점점 충격적인 폭행 사건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여기는 당구장입니다. 한 장년 남성 TV 앞에 서 있는 학생에게 다가옵니다. 자, 학생 리모컨 줘. 시끄럽게 말이야. 뭐 하는 거야? 아, 싫어요. 아저씨 뭐예요? 오호, 리모컨 달라니까. 아, 싫다고. 하면서 리모컨을 뺏으려는 자와 뺏기지 않으려는 자, 팽팽한 리모컨 쟁탈전이 펼쳐지는데요. 자, 멀어지는 학생을 붙잡아 세우려고 할 때 등을 툭 치자 에이씨 왜 때려 하면서 퍽 자, 퍽 자, 저 장년 남성 맥없이 저렇게 쓰러지고 맙니다. 자, 저 쓰러진 남성 피해자 무려 70대예요. 할아버지 뻘 되는 어른을 폭행한 건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난달 25일 저녁 서울 강서구의 한 당구장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 당구장에는 큰 TV가 있는데요. 보통 당구 경기 영상이 무음으로 틀어져 있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날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10대 무리가 와서는 음악 방송으로 채널을 바꾸고 소리도 크게 키워서 춤도 췄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몇 번 주의를 줬지만 말을 듣지 않아서 리모컨을 뺏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가가서 실랑이가 벌어지게 됐는데요. 제보자는 결국 수동으로 눌러서 전원을 껐는데 학생이 리모컨으로 켜면 되지 하면서 또 TV를 켜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을 쳐서 불러 세웠고 이에 발끈한 학생이 칠 듯이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주변 친구들이 말려도 봤지만 학생이 어깨와 가슴을 치면서 남성은 뒤로 넘어졌고요. 이 충격으로 3번 척추가 골절이 돼서 어휴. 허리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총 전치 8주의 진단이 나왔고요. 지금은 퇴원을 해서 현재 통원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자, 당구라는 게 되게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스포츠잖아요. 막 시끄럽게 하니까 조용히 좀 하자 한 건데, 아이고 양 변호사님 이거 그러게 말입니다. 저 어르신 지금 수술을 받고 허리뿐만 아니라 어깨도 다쳤고 수술비만 480만 원 가량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 몸을 다친 것도 심각하게 다친 거긴 하지만 얼마나 스스로 좀 자괴감도 들고 이런 너무 억울하고 황당하시지 않겠습니까? 손잡벌한테 예, 게다가 이게 또 사건 접수가 쌍방폭행으로 접수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쌍방이요? 예, 아마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랑이를 벌였기 때문에 쌍방폭행으로 조사를 한다라는 게 일단 입건을 해서 조사를 한다는 의미지 둘 다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의미를 볼 수는 없습니다. CCTV하고 또 경과도 봐서 경찰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정도면 사실 그냥 단순 폭행도 아니고 폭행치상으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부상 정도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도 뭐 치료비 배상 같은 것도 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받으실 수 있을 걸로 합의를 따로 보지 않으시더라도 배상 명령 같은 걸 신청할 수도 있고요. 중간에 아마 저 정도면은 이 저지른 학생 쪽에서 먼저 합의를 요청할 겁니다. 예,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갈게요. 산책 중 봉변입니다. 그야말로 봉변. 평소처럼 반려견과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봉변.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세상에 왜만 또 못하겠어. 너희들이 사람이냐? 이리 오라니까. 오라니까 와. 내가 내가 전력을 개는 걔도 쨍가로 키워 애완용 키워 이 거지 같은 수박에서 저런 큰 개를 키우면 되지. 내 맞춰 먹어. 여기 얘기하면 미안한 생각하고 고개 숙이고 된대. 너희들이 뭐야? 저 개야? 어디라는 내가 너희들 찾아올라니까. 아, 하고 있네. 제일 못된 것들, 저런 것들이 얘네 인간이 아니야. 개만도 모든 것들이 얘네들이. 아니 왜 갑자기 다짜고짜 욕을 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제보자께서는 그냥 반려견 두 마리랑 같이 남편과 함께 저희가 거주자들이 다니는 아파트 내의 공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책을 갔는데 그리고 이 제보자의 반려견이 뭐 굉장히 뭐 싸나운 아이들도 아니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마개는 꼭 하고 있고 그런데도 저 두 분이 저렇게 막 다짜고짜 욕설을 하고 거의 막 저주에 가까운 입마개도 했어요. 네. 거의 뭐 인간이 아니야. 여기서 못 살게 해주겠다. 뭐 막 제일 나쁜 것들이다. 막 이렇게 너무 끝도 없이 요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과를 하라고. 그러니까 같은 이제 같은 아파트 주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해라라고 얘기했는데 두고두고도 사과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제보자께서는 이 두 노인을 모욕죄로 형사 고소를 접수했다고 하고 민사소송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고 선처는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여기는 공동주택이니까 서로의 다름을 이해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제보하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제가 네. 진짜 입마개를 안 했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저거는 선 넘었네. 입마개도 하고 줄도 있거든요. 아마 저 두 분 욕설하는 거 봤을 때는 걔가 너무 무섭거나 이래서 짖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욕설은 짖는다고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산책로에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마 뭐 공포 아니면 뭐 더러움 이것 때문에 그런 욕설을 했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반려견 두 마리는 입마개도 있고 줄도 있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을 이유가 없어요. 설사 안 했다 하더라도 저 사람도 욕할 권리는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상당히 폭언한 거는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 왼쪽에 있는 양반은 담배 피우고 있습니다. 공원에서. 담배나 피지 마세요. 네, 담배 피우지 마세요. 공원에서. 자,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갈게요. 가해자는 안마의자입니다. 자, 충격적인 영상, 사진, 제보로 만나보시죠. 자, 안마의자 머리 쪽 커버가 찢어져서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데요. 세상에, 자 보면은 곳곳에 붉은 핏자국 같은 게, 아이고야 이런. 자, 그리고 기계 바닥에까지 혈흔이 선명을 한데, 자세히 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이게 말이죠, 사연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 뽑혀 말려 들어간 거였어요. 예? 시원하게 안마 받으려다가 머리카락이 저 기계 사이로 확 끌려 들어가면서, 자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이 여성분 후두부 좀 보십시오. 그냥 한 움큼 뽑혔습니다, 기계에. 아유 세상에, 저도 퇴근만 하면 안마의자에서 그냥 살거든요. 근데 이거 보니까 좀 무섭다. 네, 사실 이 안마의자는 제보자가 작년에 어머니 생신 선물로 사드린 거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하루에 한두 번씩은 꼭 썼고 지난 8월 4일에 아침까지만 해도 작동이 잘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그날 저녁에 이런 사고가 난 건데요. 안마가 끝날 때쯤 어머니는 머리 쪽이 툭툭툭 하면서 아프다가 갑자기 머리카락이 쥐어 뜯기는 것처럼 아파서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방에 있던 아들이 뛰어나와서 안마의자를 멈추고 어머니를 간신히 분리를 시켰는데 세상에. 이미 뒤통수 머리카락이 한 움큼 뽑혀 나갔다고 합니다. 아유. 기계 오작동으로 천이 먼저 찢어지면서 그 틈으로 머리카락이 말려 들어간 것 같다고 하는데요. 제보자 어머니는 두피 열상으로 5발은이나 꿰매야 했다고 합니다. 한 달쯤 지난 지금 상처는 많이 아물었지만 안마 의자만 보면 아직도 그때 생각이 나서 너무 화가 난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이거는 사실은 이분들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제조물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제조물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안마 의자 회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회사 연락을 하니까 돈 빼고 이때까지 싼 돈 빼고 물려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아니면 가져가겠다라고 하는데 이걸 누가 쓰겠습니까? 쓸 수가 없죠. 또 사고 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추석 전에 가져간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뭐 사고 이 책임을, 아주 큰 사고가 났어요. 안마 의자는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 피해자들의 가실이 없는 이상은 책임을 좀 져야 되는데, 어쨌든 안마 의자 쓰면서 좀 주의하라는 의미에서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시군요. 주의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이어갈게요. 머리채 잡혀 질질. 머리채? 자, 충격적인 제보 영상 또 만나보시죠. 자, 슬금슬금 한 노인이 건물 앞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자, 화단으로 다가가더니 화초 줄기를 차차차차차 하면서 쑥 뽑은 저 화초를 끌고 붙잡고 질질질질질질, 그야말로 동물을 사냥한 듯 머리채를 붙잡고 좁은 길을 따라서 끌고 갑니다. 자, 남의 거 도둑질했으면 곱게 어디 담아서라도 가지. 왜 저렇게 끌고 가, 진짜. 그러기나 말입니다. 저게 지난 5일 부산 광안리 한 카페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이게 아직 그 영업을 시작한 건 아니고 개업 준비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게 입구 쪽에 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묶어놓기까지 했대요. 그걸 굳이 들어가서 화단에 있는 화초를 뿌리째 뽑아간 건데, 마침 이제 건물주가 그 장면을 목격을 해서 왜 그러시냐고,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 지금 뽑아가던 분이 했던 얘기가 내가 쓰레기 치워준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쓰레기로 보이진 않죠. 저 그 화초가 극락초라고 해서 한 10만 원 이상 되는 그런 화초라고 하고, 보시면 꽃도 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페 개업 준비하려고 예쁘게 화단에 피우려고 했던 그 화초를 저렇게 땅에 끌어서 뿌리째 다 뽑아서 그냥 죽여버린 겁니다. 박 변호사님, 쓰레기 치워줄 거면 다 뽑아가든가 왜 저것만 뽑아? 쓰레기 같지도 않고요. 도둑질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금 가져가는 거잖아요. 쓰레기 같은 소리 하고 있는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니고 절도범이 되는 거예요. 비난하셔야죠. 비난할게요. 네.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손님 머릿수만 세는 식당입니다.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원하십니다. 네, 식당에서 불쾌한 일을 겪었다는 사연입니다. 이 사연자는 최근 주말에 아내와 함께 점심을 먹으려고 나갔습니다. 오전 11시 반쯤이었는데 식당이 거의 만석이었다고 합니다. 별다른 자리 안내가 없어서 사연자 부부는 마지막으로 남은 4인석에 앉았는데요. 그리고 주문을 하려고 종업원을 기다리는데 그때 마침 손님 4명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연자 부부가 앉아서 그 손님들이 앉을 자리가 없었던 거죠. 이때 종업원이 다가와서 여기는 4인석이라서 저 손님들이 앉아야 하니까 나가서 2명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라고 한 겁니다. 사연자는 이미 앉아서 주문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나가라는 거냐고 물었더니 종업원은 또다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황당해진 사연자가 사장한테 처음부터 자리 안내를 하든지 아니면 기다리라고 했어야 하지 않냐, 2명 더 받자고 손님을 내쫓는 게 말이 되냐 따지고 가게를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사연자도 이 자영업자 입장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다른 자리로 옮겨주는 것도 아니고 가게 밖에서 기다리라고 내보내는 건 너무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당의 입장 이해가 가시나요? 라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식당 주인입니다. 아니 손님, 주말 점심 장사가 어떤지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저희는 흙퍼서 장사합니까? 솔직히 손님하고 사모님하고 그 4명 손님보다 고작 1, 2분 정도 먼저 오신 거고 저희가 안내해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그냥 턱 앉으신 앉으셨잖아요. 아니 나가서 잠깐만 대기하시면 2인 자리 곧 날 텐데, 아니 그리고 오케이 하셨으면 저희가 서비스도 팍팍 드렸을 텐데, 아유 진짜 아프니까 사장이다 동그라미. 아 감당. 왠지 오늘 백다희 아나운서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은. 좋습니다. 다음 사연자입니다. 아니 이 양반이 정말 좀 말이 그렇다. 여기서 아프니까 사장이다가 왜 나와요? 아니 내가 무슨 진상짓을 했어요? 1분이든 1시간이든 먼저 온 손님이 먼저 착석하는 거고 그럼 우선권을 갖는 거지. 아니 나도 손님인데 나중에 온 손님을 내가 왜 신경을 쓰냐고. 더군다나 나가서 기다리라니. 아 일수불태 몰라요. 한번 자리에 앉았으면 끝이지 왜 불러. X. 자, 양 변호사님. 보통 저렇게 붐비는 곳에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많죠. 거기에 정말 식당 측의 과실인지 아니면 이분이 정말로 이렇게 안내를 받으려고 해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미 앉은 다음에까지 저렇게 자리를 물러나러 한 건 좀 과해 보이고요. 게다가 주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시냐면 보통 이제 주중에 회사 근처 이런 데는 정말 10분, 20분 사이에 계속 바뀝니다. 뭐 저희가 어떤 식당인지 잘 알 수 없지만 주말에 사람이 잠깐 기다리게 한다고 전 4분이 잠깐 기다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미 앉은 손님을 나가라고 하신 것까지 뭐 식당 사정도 저 뭐 이해는 갑니다만 좀 과하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네, 이거는 사실 되게 무례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느 식당에 가서도 우리가 외식을 할 때는 행복하고 기분 좋자고 외식하러 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앉았는데 일어나서 나가서 다시 기다려라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저는 룰이라고, 우리가 암묵적인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앉기 전에 만약에 둘이 있는데 4명이 들어오면 먼저 안내를 해서 앉혀주신다거나 이런 또 이제 방법이 있는데 그 안내를 한 것도 아니고 만일 예를 들어서 뭐 옆에 자리가 비어 있어서 이동을 조금 자리 작은 데로 이동을 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그때도 굉장히 완곡한 표현으로 정말 죄송한데 저쪽으로 좀 이동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앉은 손님을 다시 일어나서 기다려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자,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 당연합니다. 불문율입니다. 착석하면 끝입니다. 착석도 하기 전에 만약에 안내를 그렇게 했다면 상관이 없는데 착석을 하고 주문 들어가는 단계에서 너 나가라고 할 수. 저는 사실은 혼자 식사를 많이 하는데 2인석도 있고 3인석도 있고 4인석도 있으면 예. 항상 안내를 미리 받아요. 아니면 앉으면 끝이에요. 앉으면 10명이 와도 그냥 먹어요. 아니 근데 아무렴 그 식당 사장님도 박 변호사님 얼굴 다 알고 변호사인 거 알 텐데. 뭐 그래서 그런가요? 그건 그런 것 모르겠는데 같습니다. 예. 일단은 앉았기 때문에 뭐 아주 붐비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4분이 기다린 게 맞고요. 아마 이렇게 좋은 식당은 회전율이 좋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기 때문에 2분한테 큰 어떤 상처를 준 거고요. 이 2분은 그 식당 안 갈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앉으면 끝인데 왜 그걸 보냅니까? 4명이 뭐 먹으면 뭐 10명분을 먹습니까?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걸 왜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 저는 종업원 태도가 어땠는지 궁금해. 이게 말투나 어투가 궁금한데, 저도 식당에 체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냥 저라면은 그냥 기다렸을 것 같아서 그냥, 네. 뭐 그러니까 너무 결론부터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네. 별 생각이 없이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공푸님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좀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라고 하셨고요. 이동규님, 근데 식당 입장에서는 2인 손님보다 4인 손님이 더 이득이니까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김충월님은 왜 안내도 안 했는데 와서 마음대로 안 나요라고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